네,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화가 나 있거나 좀 짜증이 섞인 듯한 목소리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굉장히 지금 아마 긴장한 상태일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지난주에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큰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장시호 씨, 최순득 씨의 딸이 지금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아마 굉장히 큰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가고 있었던 분이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네. 아니라 남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건강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아마 최순득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변호인을 동행하고 싶었을 텐데, 네. 검찰에서는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순득 씨와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용감하다. 그래서 부부 금수를 과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볼 때 상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래 나라에 큰 대역죄인을 줬으면 부부는 물론이고 3조까지 멸하고 부관 참시라고 하는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할 얘기죠. 예. 그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국정농단의 한 축에 있었던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아무리 피의 사실이 전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저렇게 언론에 대고 화를 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얘기인데, 저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검사 지금 조사를 받는 걸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법을 어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건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순실 씨와의 관계,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여러 정황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정해졌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긴급적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세운다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저렇게 훅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때 전혀 그림을 찍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참고인이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예. 지금 몸이 아프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대리처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그렇죠.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주사제 같은 것을 맞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사제를 대리처방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조사는 분명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또 있고, 최순득 같은 경우 그 병원, 여러 가지 병원들 중에서 차원병원 같은 경우에 차원병원 회장과 한 집에서 지역이죠. 지역의 주민이었다라고 하고, 네. 그 집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 당시에 2007년이었나요? 그 유세이후 커터칼 피습 사건이 예. 있었을 네. 때 그때 최순득 씨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무엇보다 다른 얘기들보다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그 선거와 관련해서, 공천권 관련해서 지역의 유력 명망가들이 선거쯤에 최순득 씨에게 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곤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포착이 된다면 또 하나의 커다란 새로운 사건의 축, 지금 공천권 관련해서 혹시라도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직은 참고인지만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최순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연예인 인맥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 연예인 인맥이 좀 밝혀지는 것 아니냐 하는 또 누리꾼들의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최순실 씨만 사실 부각돼 있는데, 그 운전기사라든지 그 주변에 집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최순득 씨가 더 가장격의 역할을 예. 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최태민 씨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산적인 문제라든지 또 집안의 좌장으로서 이끌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생활적인 문제, 뭐 김치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등등 이런 것들을 최순득 씨한테 상당히 의존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최순득 씨가 이걸 이용해서 연예계와 방송계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이 뭐 김치를 담그면 김치를 한 박스 주면서 그걸 오히려 돈을 받았다고 네.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개 모임을 하는데 그 개 모임에 연예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 있었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또 방송국 같은 경우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내가 노래가 듣고 싶으면 바로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 노래 틀어라. 그럼 또 그 노래를 틀었다라는 게 이제 운전기사의 네. 증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언 잠깐 먼저 들어본 다음에 하면 네, 안 될까요? 그러시죠. 네. 네, 최순득 씨의 운전기사의 증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느낌은 알잖아요. 뭐, 그런 몰라. 그때 뭐. 신고를 해주는 게 이제 방송국 누구 뭐 갖다 줘라. 같은 애들은 이제 바쁘잖아. 야, 뭐, 바쁘잖아. 그때도 이거
깼어요? 전화하는 거 보고 알잖아? 그냥 뭐 좀 틀어라 하면 그냥 방송을 틀잖아. 그럼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받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그렇게 친하세요? 끝발이야 뭐. 그런 것도 있어. 누구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나도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 최순덕에 좀 입김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래요. 저희가 삐삐 한 거는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리도록 한 건데 저분들에게 혹시 또 피해가 갈까봐 이건 운전기사의 일단 증언입니다. 저분들은 관계가 없다고 또 저희들한테 알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저분들이 특정한 어떤 이익을 받았다면 저희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금 처리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저만큼 연예계까지 쥐락펴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한 개인이 연예계와 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밥 먹을 때 누구 뭐 전화를 해서 야 누구 방송국 국장 걔 안 되겠다, PD 안 되겠다, 걔 가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예.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제 들었다는 이제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예를 들어서 이 방송국 인사라는 게 뭐 아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하려면 결국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권력의 힘을 빌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면 이건 상당히 국정농단의 또 한 축이 될 수가 있다고 보내지거든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최순실한테 직중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좀 그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런 권력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이제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순득 씨의 딸로 알려진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연예계 인맥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뭐 술자리도 많이 갔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강남에서 소위 말해서 좀 논다 하는 사람들은 최시호 씨가 나타나서 술값 내고 밥값 내고 해서 많이 어울려 다니고 해서 장시호 씨가, 네. 예, 장시호 씨가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재벌 딸인가 보다 씀씀이가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한 달에 약 뭐 2천만 원 정도를 장시호 씨가 쓰고 최순득 씨는 6천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쓴다고 하니까 그 씀씀이가 강남에서도 아주 꽤 큰 손이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 술값 밥값은 턱턱 내기 때문에 인심이 좋아서 늘 같이 어울려 다녔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참 최태민부터 최순실, 정유라까지 3대에 걸쳐서 또 최태민, 최순득, 장시호 또 3대에 걸쳐서 도대체 몇 명한테 국정을 농단당한 건지 네. 정말 답답한 일인데 최순득 씨가 어쨌든 굉장한 많은 부를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엄청나게 강남의 노른자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재산과 최순득 씨의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형성이 됐고 우리가 과연 이 재산을 불법에서 얻어서 불려진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득 씨라든가 최순실 씨가 취득한 재산 거의 20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최태민 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속받은 재산,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이루어진 이 재산 자체가 불법적인 재산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두환 뭐 환수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이제 환수할 수 있는 법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취득한 어떤 범죄 수익을 다시 이제 환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이제 7일 날 민병두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범죄 수익과 관련된 어떤 그것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하면 네. 이것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지금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정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도 특검과 함께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워낙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아마도 돈을 물려받은 건 아니냐. 예. 때문에 그때까지 거슬러서 우리가 소급할 수는 없거든요.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지금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수사 과정에서 탈선했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 벌금마저 그거 추징하느라고 지금도 부시도시 들어가 있잖아요. 환영이 예.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 일가가 그때 기초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간의 증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저는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충분히 뭐 사고 파는 과정이라든가 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벌었던가 탈세를 했던가 이런 부분 아직까지 현행 법으로도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찾아서 추징해야죠.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저는 궁금한 게 그 최순실 특별법으로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순실 특별법의 취지는 그거예요. 다른 거 똑같이 전두환 특별법 똑같게
지금 우리도 저희 변호사들도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돈이 뻔히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감춰놔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 명의로 돈이 없으니까 받아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거 찾아내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최순 씨가 보면 주거불상입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 때문에 아. 정확히 어디에 처음에 그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할 때 어디에 사는지를 몰라서 사실 소환 통보를 못한 딸의 측면이 있거든요.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원래 있는데 딴 데 이사가 살고 뭐 월세로 살고 네. 고급 아파트에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거불상입니다. 부정축제자의 재산 환수도 환수인데 만약에 최순실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두어서 부정축제 전 과정들, 그 재산 형성의 과정들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에 남기는 그 역할들은 반드시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최순득 씨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다면 일부 사실에 대해서 정말 최순득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고교 동창인지 동갑인지 과거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득 씨의 집에서 기거했는지 이 정도는 밝혀줘야지만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갖지 않겠습니까? 네. 피해 사실 공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조사가 있었으면 답안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